네,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접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이 계획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점차 깊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 먼저 반도체 지원법 구체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가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시죠. 이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또 미국의 최첨단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현재 지원금을 기대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약 4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만의 TSMC 등도 각각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현금 흐름, 또 내부 수익률 같은 회사 내부 기밀을 제출해야 하고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웃도는 초과 수익을 낼 경우에는 이를 또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 신청 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향후 5년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요. 또 시설을 지을 때는 현지 노동자를 이용하고 미국산 철강과 건축자재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또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할 텐데요. 또 마지막 조항이죠. 이 다른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또는 관련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을 받아든 업계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 등 경영 기밀까지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 내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반도체 한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수출 데이터라든지 주가 동향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한파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2.5%가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감소 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기면서 수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분기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1월 2일 55,500원에서 시작해 새해 들어 한 달 새 65,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반도체 바닥론과 더불어 AI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고 또 여기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2월 들어서 소폭 내리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 선 지켜주는 가운데 오늘은 6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의 흐름도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1월 3일 73,100원의 저점을 형성한 후 한 달 사이 95,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2월 들어서 조금 횡보하면서 8만 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또 다시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투톱.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64조 3,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2조 3,700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50%가량 하락한 상태에서 이 디램은 생산 원가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2분기 바닥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이제는 추세가 돌아설 것이라 증권가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상황도 보시죠. 역시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생각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분기 후반에 경쟁사와의 점유율 경쟁이 격화될 수 있어 실제로 나올 실적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박소윤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소홀히 했었던 미국이 이제는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마이크론 등 자국 기업을 좀 노골적으로 더 밀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도 좀 많이 되고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의문도 많이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미국의 칩세트를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 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안보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자유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 간의 그런 이념 대립의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 자유무역 체제,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경제가 발전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붕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지금 재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잊고 지내왔던 그 이념 대립이 좀 심화가 될 것이고요. 뭐 기존의 무역이나 경제, 산업의 질서가 상당히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뭐 일부는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반도체 기업에 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영향이.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반도체 제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신청할 때 이 신청 기업의 예상 수익이 만약에 되면은 또 이 초과하는 수익을 미국 정부가 또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독소 조항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심각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고요. 지금 독소 조항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초과 이익, 뭐 공유제 이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초과 이익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초과 이익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불분명해서 뭐 이달 중에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회계장부를 요구를 하고 수익성 지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는 뭐 일부 중요한 고객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뭐 서플라이 체인 쪽에 해당하는 장비나 소재 같은 것들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맞닥뜨리는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으니 뭐 이달 중으로 나온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결국엔 미국이 2중 3중 규제를 통해서 이 반도체 패권의 본색을 드러난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이 국내 기업이 미치는 영향, 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는 게 맞죠. 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 전체 패권이죠. 글로벌 전체 패권에 대한 미국의 본색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패권 국가, 패권에 도전하는 이 국가 사이에 필연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 패권에 도전하는 이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과 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하지만 이 세계 질서라는 게 이게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진영과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진영과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거의 갈림길이 점점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우리로서는 둘 다 놓치기 어려우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도 없고, 뭐 인구도 뭐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적인 그 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경제적 자유라든지 자유무역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어렵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늘 산업부가 발표한 이 반도체 수출액 보면은 이 자료도 정말 참담한 결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도 40% 넘게 급감을 했고 수출 감소도 이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업황 회복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되게 흔히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 예.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바닥에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마저도 메모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예. 물 이제 감산 논란이 있긴 했지만 뭐 당연히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반도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가 글로벌 디맨드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더 많이 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메모리 쪽에서 한 20% 정도의 감산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럼 20% 감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재고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재고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산 캐파에서 20% 낮췄지만 그게 여전히 수요보다는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가 돼서 수요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고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좀 재고는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업황이 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하반기의 상황을 봐야죠. 만약에 하반기에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IT 디맨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디램 가격도 1월에 이어 2월에도 1달러 가격대라고 자료 조사가 나는데 뭐 역시나 비슷하게 가격은 좀 올해 어둡다고 봐야 될까요? 전망은? 그러니까 1분기까지 빠지게 되면 사실은 거의 모든 업체가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서 이제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요가 되게 좋아서 이게 쭉쭉 올라가주면 제일 좋지만 일단 어쨌든 감산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2분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가격 하락세는 상당히 좀 둔화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반기 정도쯤엔 좀 상승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챗GPT로부터 영향이 나오면서 이 AI 시대의 반도체주 결국엔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주의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좋죠. 네. 당연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스마트폰 이후에 또 서버 이후에 지금 어떤 흔히 말하는 이 돌파구가 안 보인다 반도체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GPT라는 말은 이제 저희 뭐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됐고 1월 초에 이제 본격 오픈을 하면서 아주 이제 급속도로 그 가입자들이 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GPT-3 버전을 그 토탈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총 컴퓨터 연산량이 있습니다. 뭐 제가 숫자까지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거에 그런 반도체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GPU 하나를 가지고 이걸 학습을 시키면은 355년이 걸린다는 얘긴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355개가 있으면 1년이면 학습이 끝나고 700개면은 6개월이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숫자가 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GPT에 저희가 열광하는 거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되게 불러일으키고 그거에 따라서 이 검색 요구량 또 인공지능과의 그 챗 이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가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올해 그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실적 발표에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아마존 등이 올해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GPT가 지금과 같은 이런 속도로 확산이 되고 또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GPT-4가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때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될 것 같고
이런 거 맞물리게 되면은 예. 또 의외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1월 달에 좀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챗GPT로 인한 뭐 반도체주 영향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그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올 초에 반도체 주가 되게 좋았죠. 예, 근데 이게 왜 좋았을까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라는 그 캐탈리스트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었어요. 예.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가 됐고 좀 금리도 안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달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GPT 효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경제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주가가 과연 싸냐, 밸류 측면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바닥을 지난 거는 맞다. 예, 그런 상황에서 비중을 너무 적게 가는 것도 리스키하고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또 많이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준에 제가 이제 뭐 개인 투자가들은 조금 뭐 제 말씀에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장 평균 수준의 그런 비중을 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반도체를 막 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유망한 종목들 그리고 대표주들 실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최악은 지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어쨌든 챗GPT로부터 이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기는 한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미국이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에 나선다, 본격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어쨌든 영향이 챗GPT로 인한 반도체주가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메모리 쪽을 조금 등한시하는 건 사실이죠. 등한시. 왜냐하면 그 로직에 훨씬 더 많은 밸류가 있었고 뭐 메모리는 커머더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이고요. 이제 그때 메모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CPU랑 이제 메모리 사이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됐던 HBM이나 예. 또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글쎄요, 뭐 국내 업체들이 지금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클리컬하게 움직이게 네. 됩니다. 그러면 좀 길게 보면은 지금 기회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